흉악범 사주. 지금 앞에 보시는 표는 십신, 오행, 생극도입니다.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좀 균형이거든요. 그래서 균형, 이런 밸런스,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. 그래서 억부적인 측면, 조후적인 측면, 요걸 나누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이 왕하거나 쇠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, 그리고 뭐 차갑거나 뭐 따뜻하거나 건조하거나 습하거나, 그래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문제가 되고 너무 왕하거나 너무 쇠하면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흉악범 사주 같은 경우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두 사주를 좀 가져왔습니다. 먼저 2002년생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주고요. 두 번째는 1969년에 태어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주입니다.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전부 다 무토일간인 게 좀 공교롭지만, 어쨌든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2002년생인 요 흉악범은 2026년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무토가 강한 일간인데 요 무술 일주도 엄청나게 강한 일주입니다. 그래서 크게 오행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토 일간인데 토 일간이 상당히 왕하다. 그러니까 왕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 편이 요 무토가 있고 술토가 있고 그리고 화기운, 오화기운이 있는데, 물론 나머지 두 태어난 시간까지 알면 더 좋지만 6글자로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내 기운이 강하다. 그래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자기 좀 자신감, 자존감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할 수가 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6년은 이 사람이 24살이 갑인대운입니다. 갑인대운에 2026년 병호세운에서 안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럼 미유는 뭐냐면 이 비겁이 나라는 거 하는 게 비겁이 태왕하거나 태과 그리고 과다. 그럼 내 기운이 너무 강하다 이거죠. 그래서 토일간 자체가 제가 왕하다 그랬죠. 그래서 태왕, 태과, 과다하다. 그럼 기운이 강하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?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, 그게 바로 제어해주는 역할이 관성입니다. 그래서 내 기운은 강한데 관이 없다. 제어해주는 게 없거나 관살이 무력하거나, 그럼 이 두 가지가 좀 어우러지게 되면 이런 나쁜 일,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토 입장에서 24살 이때가 토일간이 있어서 목극토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나를 제어해주는 관살, 그리고 요 무토 입장에선 간목이 뭡니까? 바로 편관입니다. 그럼 편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나를 제어를 해주네,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, 그럼 그 당사자 입장에선 편관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? 스트레스가 있다. 그래서 2025년, 2026년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있다. 그러면서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덥다. 그래서 무토도 덥고 술토도 건조하고 오화도 덥다. 물론 시간까지 봐야 되겠지만 요걸로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더운 기운이 좀 있어 보인다. 그래도 어린 시절 얼굴도 어느 정도 평범하게 생겼는데
24살 이전까지는 그래도 평탄하게 살았을 것이다. 그래서 뭐 아버지가 뭐 경찰에서 어느 정도 좀 위치가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해서,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해월, 겨울에 태어났지만 기본적으로 덥다 보니까 더우니 화를 우리가 흉으로 봐야 된다. 그래서 화운이 왔을 때 흉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. 화운이 왔을 때 더운 사주다 보니까 화운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.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간목도 덥고 인목도 덥습니다. 그래서 24살 갑인 대운이 오게 되면서 사주가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졌죠. 어떻게 됐습니까? 인옷을 화국으로 가버리게 되죠. 그래서 인이 오면서 술, 오가 화국으로 갑니다. 그럼 2025년에는 무슨 일입니까? 을사년인데 이 사화가 해수랑 또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화와 2025년엔 해수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또 한 번 스트레스가 다가오죠. 그래서 이성 있어서의 이성 문제라든가 직장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25년인데 26년에 오게 되면서 더운 기운, 사화보다 오화가 훨씬 더 더운 기운인데 그 더운 기운이 이 사주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화기운이 또 토기를 또 생해주다 보니까 이 비겁의 기운 자체가 태왕, 태가 과다하게 됐다.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갑인 대운 자체가 관성으로서 작용하면서 제어를 해준 게 아니라 폭주를 하게 만들었다. 그래서 이 관성이 사주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.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사주의 흐름과 운, 이런 것들을 봤을 때, 아, 이 갑인 대운의 병호년은 이 사람이 폭주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구나. 그래서 사주 자체가 따뜻하다, 춥다,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. 해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무조건 뭐 화를 용신으로 쓰거나 화가 좋다 이렇게 쓰는 것도 뭐 1차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와 운의 흐름 이런 것들 현재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선 하나만 가지고 야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화운이 좋을 거야,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수운이 좋을 거야, 이건 1 더하기 1은 2처럼 아주 1차원적인 얘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과거엔 어느 정도 평이하게 했지만 그래도 운이 좋았다면 요 4살서부터 13세까지 운이 상당히 좋았을 수가 있다. 좋은 환경에서 뭐 아버지가 어느 정도 경찰에서 위치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환경이 있겠죠. 근데 14세, 요 중학교 즈음서부터 자기 기운이 또 강해졌죠. 자기 기운이 또 강해지면서 좀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수기운이 와서 어느 정도는 절제를 했지만 요 인목이 오게 되면서 인옷을 화국으로 번져버리면서 나무도 불타오르고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2025년, 2026년이 됐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너무 과하면 안 되구나. 그리고 제어를 할 것도 필요하다. 이걸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69년에 태어난 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의 사주입니다. 그래서 2025년서부터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연쇄적으로 연쇄살인을 한 나쁜 분이죠. 그래서 이분도 어쨌든 무토인데 요 아래 오화를 깔고 있어요. 그래서 무오일주입니다. 그래서 이 사주도 그 전 사주랑 똑같이 봤을 때 보게 되면 똑같이 사주 전체가
전반적으로 어때요? 조금 조열하다, 덥다. 그러면 덥다 보니까 조금은 좀 식혀줘야 되는데 식혀주질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. 비겁, 나의 기운, 나의 기운이 과하다면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. 그럼 6글자만 놓고 봤을 때도 6개 중에 내 기운, 내 편이 4개나 되잖아요. 무토, 술토, 기토, 오화. 토를 생해주는 게 화니까 요 4가지 6대 6개 중에 4대 2니까 자기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죠. 그래서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20살 때까지 평범평이했을 수 있어요. 왜? 이렇게 조열한 사주인데 좀 식혀주니까 설기를 해주잖아요. 유금이랑 신금 자체가.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되면서 자기 기운이 강해지면서 나쁜 생각을 먹었을 수가 있다. 그리고 통제가 안 되고 남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다. 왜? 나를 통제하고 제어해 주는 게 뭡니까? 관성이죠. 근데 관성이 간목이 있는데 간목 자체가 뿌리가 약하거나 없다 보니까 거의 무력한 상태란 말이에요. 거의 뭐 무관이라고 해도 어,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관살, 무력하다. 제어가 안 되는 사주의 지금 구조 자체다. 그래서 무토 자체가 기토보다는 좀 대범하고 좀 더 무뚝뚝하고 좀 아기자기함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스케일이 좀 커요. 그러다가 31세 경호대운이 오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사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? 어, 더워진다. 그러면 이 사람은 더운 게 흉이란 말이에요. 그럼 흉한 기운이 31세 때부터 이 사람을 크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1년, 2002년에도 엄청나게 더웠죠. 근데 엄청나게 더웠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아주 연쇄살인, 흉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호대운 자체가 이런 대운이 10년 동안 지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오술 합으로서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지면서 요 옆에 있는 유금을 거의 지워버리다시피 해요. 유금이 싫어하는 게 특히 오화를 싫어합니다. 불이 있는 것을 좀 싫어해요. 그래서 아예 설기를 막아버리고 설기라는 거는 내 기운이 강한데 기운, 에너지를 빼줘야 되는 게 목, 화, 토 다음이 금이란 말이에요. 금 기운이 어찌 보면 이 사주의 키워드일 수가 있고 차가운 기운이 긍정적인 기운인데 그걸 기운을 아예 자체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. 그럼 설기 자체가 아예 돼버리지가 않고 더불어서 요 경금이 들어오면서 금이 요 간목을 또 칩니다. 간목을 치니까 요 관살 자체가 아예 편관이 아예 무력해져 버린단 말이에요. 있던 게 안 그래도 그 전서부터도 거의 무력했는데 아예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폭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을이 왔지만 을목이 오기는 했지만 을기 어, 을이 극을 어쨌든 한 부분이지만 전체 큰 산 중에 요 기토 자체는 아주 미약합니다. 그러면서 을목 자체가 요 무토를 건드리긴 어려워요. 그래서 요 유금이 있었고 유금이 오긴 했지만 요 오화가 다 녹여버리거나 거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화 자체가 식상을 없애버리고 요 비겁 기운이 더더욱더 요 무토의 기운을 더 살려버리게 되면서 폭주를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다음 병술년에도 병화, 술토 둘 다 어떻습니까? 조열하고 건조한 이런 기운들이 가득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한도 역시 이 사람이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? 요 무자 2008년 무자에 어쨌든 마무리가 됐는데 좌우충이 벌어지면서
이때 신변에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때 이제 마무리되게 됐죠. 그래서 이 사주 명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?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. 그리고 어느 정도 통제, 관성이라는 건 통제, 규칙, 규범도 있지만 어쨌든 눈치를 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눈치와 어느 정도의 적절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. 그래서 조화, 이런 밸런스가 중요한 사주 명리 공부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통제가 안 되고 너무 자기 멋대로인 사람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고, 스스로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. 이 부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람을 향한 진심, 명리로 삶의 주인이 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